사람, 공시 가격 15억 하는 사람, 종부세 293만원 나오는데 다주택자 1,800만원 나온다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완전히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그동안 민주당 당대표로서 대선을 이끌었던 송영길 의원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맞서 지금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선봉자로서 민주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러 입법을 추진하며 다주택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강화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서울시장 후보자로 나서면서 이 대선 참패와 함께 등 돌렸던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수도권의 이 행보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에 대한 기조 정책을 좀 더 완화하는 쪽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총 크게 보자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세 가지 뒤에 판소를 통해서 계산을 통해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입법을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법으로 제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 이르면 이번 주 주중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에 대한 기준과 동일하게 만들겠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6일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을 공략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에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도 11억 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해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조기 입법을 당론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면서 가급적 이번 주 내로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는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김 위원장은 송 후보의 제안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추진할 거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민주당은 또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30%에서 10%로 낮추는 정책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세부담 상한 제도란 재산세가 전년보다 일정 비율을 초과해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거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은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6억 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3억 원 초과 주택은 모두 10%를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캡이 30% 정도 쉬어 있다 보니 집값이 올라갈 때는 3년이면 거의 더블로 재산세가 뛰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집값이 오르더라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보다 월급 생활자 입장에서는 재산세가 뛰면 감내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집값이 오르면 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세금을 내는 것이 맞겠다라면서 한꺼번에 보유세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적절하게 억제하는 것이 시장의 탄력성과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입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다시 한번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아무에게나 인센티브를 부여하진 않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되는 임대인에게만 인센티브가 부여될 겁니다. 지금 앞전에 보신 뉴스 기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의 송영길 의원과 민주당에서 같이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조건은 이번에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분들 있죠. 이런 전세 세입자가 새롭게 신규 계약을 진행해야 될 텐데 당연히 임대인분들은 주변 시세에 맞게끔 전세 보증금을 엄청나게 높일 겁니다. 그러면 또 전월세 가격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신규 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5% 상한을 지켜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그 인센티브는 보유세에 대한 50% 감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보유세가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좀 좋은 세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좋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임시 방편의 대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50% 감면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5% 상한을 계속적으로 지켜도 저는 괜찮은 방안이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렇게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이 완화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신규 계약하는 분들 한해서만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보유세를 주되 50% 감면을 받는 세제 혜택이 좀 더 유리한 건지,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좀 더 증액해서 그 증액한 자금으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비교를 해 가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세에 대한 이 세부담 상한 비율을 축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부담 상한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 재산세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딱 상한선 기준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 기준을 넘더라도 그 상한선에 맞게끔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부담 상한이 현행 기준 105%입니다. 작년에 100만 원을 납부했다라고 한다면 올해 뭐 150만 원 정도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근데 세부담 상한이 105%이기 때문에 105만 원만 내면 되는 그런 기준점입니다. 근데 이게 공시가격 3억 이하는 105%지만 공시 3억에서 6억 이하는 110%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6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130%입니다. 재산세가 뭐 1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작년에 100만 원 냈다면 올해 뭐 200만 원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130만 원의 상한선 기준에 딱 맞춰서 세금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000만 원 수준의 재산세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상황이죠.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수준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이 6억이 넘어가는 이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세부담 상한이 좀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없어진다라고 발표가 된 거고, 또 이 공시가격 3억에서 6억이 공시 3억 초과로 바뀝니다. 초과로 바뀌고 똑같이 세부담 상한은 110%로 규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가격이 워낙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6억이 초과되는 주택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공시가격 3억 초과로 바꿀 거고, 3억이 초과되는 그냥 주택은 무조건 110%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부세에 대한 부분. 이 종부세는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입니다. 이 다주택은 공제 6억만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공제를 11억 수준으로 다시 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세대 1주택자 분들은 공제액이 11억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는 현재 공제 6억 정도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세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손질을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손질을 보겠는지 계산을 통해서 좀 알기 쉽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 드릴 텐데, 자, 1주택자인데 이분은 똘똘한 한 채를 들고 계신 분입니다. 공시가격이 15억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시고, 또 이번에는 3주택자입니다. 3주택자인데 공시가격이 5억 정도 하는 3주택자입니다. 그러면 공시가격 합산이 15억이죠. 자, 1주택과 3주택 공시가격은 똑같은데 다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여러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부담 상한도 약 300%까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통해서 실제로 1주택과 3주택자 공시가격은
똑같은데 얼만큼 세금 차이가 나는지 한번 계산을 통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택자인데 이분들은 공제가 11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종부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시가격 1세대 1주택자 분들이 15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제는 11억이 되는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사실 올해는 100%입니다. 근데 다주택자한테는 100%를 주겠다라고 했고 1주택자한테는 작년도 대비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 3억 8천인데 6억 이하에 있는 세율이다 보니까 0.8 누진세율 여기에 농특세 더하면 약 293만 원이 나오죠. 293만 원. 자, 그러면 종부세가 약 293만 원이 발생된다. 근데 만약에 1주택자인데 이분들 가운데서 75세 이상이 되고 이 물건 자체를 15년 이상 보유하셨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분들 공제액이요 80%나 받을 수 있습니다. 80%.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는데 그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다시 244만 원에 80% 그리고 농특세 약 58만 5,600원이 나옵니다. 58만 원. 그럼 이분들 종부세 58만 원 나오네요. 지금 제가 계산해 드리는 거는 이 재산세 종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세금을 계산해 드린 겁니다. 이거보다 당연히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한번 볼까요? 지금 현행 이 다주택자분들은 공제가 6억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얼만큼 발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억에서 공제 6억을 빼주면 얼마 남죠? 9억이에요. 근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다주택자한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억 이하다 보니까 세율이 2.2%입니다. 농특세 더하면 약 1,800만 원이 나옵니다. 1,800만 원. 자, 종부세 얼마 나와요? 1,800만 원 나온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아니 1주택자 공시가격 15억 하는 사람 종부세 293만 원 나오는데 다주택자 1,800만 원 나온다고요. 공시가격 똑같은데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완전히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 반발이 엄청나게 거센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선 더욱더 규제를 강화했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임시방편 지금 완화책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주택자한테 공제 6억이 아니라 공제 11억을 똑같이 해주겠다, 적용시키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나오는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억에 11억 공제해주면 똑같이 약 4억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안 된다고 그랬죠? 6억 원 이하니까 세율이 1.6%입니다. 농특세 더하면 얼마죠? 624만 원이에요. 624만 원. 자, 종부세 1,800만 원 나왔던 거 약 624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다행스럽게 다주택자한테는 종부세가 좀 약 3분의 2 정도는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자, 기존의 1주택과 비교했을 땐 턱없이 부족하죠. 다주택에서도 75세가 넘고 15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 또한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 58만 원 받아요, 1주택은. 그런데 아무리 지금 감면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도 600만 원대 내야 되는 겁니다.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렇게 다주택에 대한 규제 정책을 엄청나게 강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체는 민주당 특별위원회였던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하면서 종부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엄청나게 엄격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인이 후보자로 나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 수도권 민심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완화 혜택을 부여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예년 수준보다는 종부세가 좀 더 감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종부세율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부세율은 아마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공제 혜택만 좀 늘려준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총 3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계산을 통해 대응 전략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